세력의 비트코인 답안지에는 일본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엔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사무라입니다. 한국 시간 일요일 새벽 4시 그토록 기다리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트럼프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어야 하며 자신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모토로 삼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해당 연설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입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증명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장 가격 상승을 이뤄내지 못해도 트럼프의 연설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엄청난 모멘텀을 불러올 겁니다. 시황 간단히 보고 오겠습니다. 7월 26일 오전 업비트 기준 김치 프리미엄과 거래량 현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2천억, 이더리움은 약 560억 정도의 거래량이 확인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약 0.85% 정도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금요일보다 더 탐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이 더욱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고점을 갱신하는 강세의 모멘텀일 때 이러한 탐욕 지수가 0일 극단으로 치솟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신고점 갱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8,500달러에 위치해 있고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64,400에서 66,200 그리고 67,700달러 이 두 구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쐐기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파동으로 봤을 때 이 엔딩 다이아고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눌림목이 온다면 여전히 67,700을 최대 눌림목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67,000을 일봉상 이탈해서 마감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신고점 관점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3,27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6월 초 하락분에 대한 382 지점, 7월 초 상승분에 대한 382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추가 하락 시에는 2,900에서 3,000달러 사이를 예상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대다수 분석으로는 7월 말에 금리가 변경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해당 FOMC는 최초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저는 일전 영상에서 금리 인하 시기는 단순하게 보면 위험자산의 매우 호재여서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 경기 침체에 민감해지는 시기이므로 상승뿐 아니라 이 하락으로도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말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고 눌림목이 오더라도 바로 현재의 강세가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 하방 압력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하방 요인 중 하나인 나스닥을 저희는 관찰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증시에서 다양한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AI에 큰 투자를 한 빅테크 기업 또는 반도체 분야 회사들의 실적이 이번 주 발표되기 때문에 증시 향후 방향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한 주입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 목요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BOJ,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열풍으로 계속해 고점을 만들고 상승했고 현재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AI 투자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의심을 없애줄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는 현재 증시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며 실적이 가이던스에 부합하다면 나스닥은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버텨주는 기간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만약 빅테크 실적에 시장이 실망감을 느끼고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비트코인도 조정분이 연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빅테크 실적 발표 못지않게 주목하는 건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입니다. 그간 일본의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정책으로 일본의 엔화는 엄청난 약세를 보였고 반면 미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엄청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엔화의 약세와 달러의 강세 차이를 이용해 채권 자산을 매입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역대 최대 포지션으로 규모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일 조짐이 보이자 기존 엔화 약세에 베팅한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들이 청산되면서 증시의 낙폭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은행 BOJ는 올해 3월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 수준으로 결정했고 무려 8년 만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끝난 바 있습니다. 이후로 BOJ는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했고 달러 강세의 거시 상황을 마주하여 엔화는 끝없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며 시중 물가가 오르고 절대 임금은 상승하는 데 반해 실질 임금은 몇 년째 계속 하락 중인 상황이라 일본 서민들의 소비는 끝없이 줄어들고 경기까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압박을 정치권으로 계속 받고 있으나 이번 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확실한 건 현재 일본 정책금리는 심한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엔화의 강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 이 나스닥의 하락을 가속화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BOJ 금리 결정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이 엔화의 강세 약세 추세를 이 나스닥과 비교해보고 엔화의 방향성을 분석해 볼 겁니다. 엔달러 차트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이 4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130엔이던 엔화가 161엔으로 지속적인 엔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거 엔달러 환율과 증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8년도 엔달러 환율이 147원에서 약 111원으로 24% 정도 떨어지며 강세를 보였을 때 나스닥은 이 고점 대비 약 28% 하락분을 보여줬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엔화 약세에 베팅한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들이 청산되면서 이 나스닥의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2007년 엔달러 차트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약 30% 폭락해 엔화가 매우 강세를 보였으며 나스닥은 고점 대비 약 5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증시 붕괴를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엄청 가속화시킨 겁니다. 2018년도에도 역시 엔달러 환율이 약 8.6% 하락하며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나스닥은 20%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매번 엔화가 강세일 때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2022년 당시에는 이미 증시가 폭락하고 바닥을 다지던 시기 엔달러 환율이 16% 폭락하여 엔화가 강세였지만 증시는 약 10% 정도의 변동폭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엔달러 차트로 돌아와 현재는 올해 4월달부터 약 25% 환율이 증가해서 엔화가 매우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하락이 나오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엔달러 차트의 일봉상 RSI를 보면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최소 기술적 반등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23년도 차트를 보면 RSI가 과매도 구간 근처를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엔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잠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대세적인 엔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 차트의 주요 지지 라인인 15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나아줄 수는 있겠지만 과거 차트에서도 이 3년간의 추세 라인이 결국 지지를 받다가 깨지게 되면서 엔화 강세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란색 추세선은 이 몇 달 안에 깨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엔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더라도 몇 달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일본의 정책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엔달러 차트의 주봉상 RSI를 보아도 주봉상에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더라도 추세적인 엔화의 강세는 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달러 차트가 하얀색 150원 지지 라인과 이 노란색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시점부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매우 가속화되어 증시의 하방 압력을 매우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시일 내 비트코인 상승에 큰 제약이 될 겁니다. 이렇듯 비트코인 상승 바깥에 거시적인 상황은 다양한 하방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매수를 하시더라도 주요 일정들을 확인하시면서 현금 비중 확보를 꼭 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비트코인 하락론자가 아니지만 대세 상승 중에도 언제든 강한 이 조정 장세가 펼쳐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를 진행 중이고 이번 주는 변동성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